안녕하십니까.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. 월간 세금 박사 4호로 세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블로그나 아니면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2017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입니다. 첫 번째 보시면은 자기적립 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. 2017년 4월부터는 물품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경우에는 그 해당 마일리지만큼은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. 다만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는 3자로부터 받는 대가만큼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물품을 판매하고 예를 들어서 매출 1,000원 그리고 현금 1,000원 이렇게 받았을 때 이 1,000원의 10%를 만약에 마일리지로 적립해 준다 그러면은 마일리지 충당금 100원 그리고 마일리지 충당금 100원 그다음 매출 애누리 100원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100원만큼 마일리지 쌓인 100원만큼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그때 매출 다시 100원 그리고 충당금 100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.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입니다. 지금까지는 적용 대상을 영세율 적용 사업자 그리고 감가상각자산 즉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됐는데 앞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사업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실무적으로는 별로 이쪽 부분이 일어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했습니다. 18년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.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매입자 발행 승인기한서 발급 신청 기한을 연장했습니다. 종전에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나서 공급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해야 했으나 17년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즉 1기는 6월 말 2기는 12월 말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연장했습니다. 다음은 Q&A입니다. 업무용 회사 차량에 대한 보험료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. 보험료를 200만원 납부했습니다. 그런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5분의 1이 남아 이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. 즉 200만원 납부하고 5분의 4인 160만원은 기간이 도래하고 나머지 40만원이 남아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. 분계를 보시면은 납부할 때 차변의 보험료,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나가고 12월 말이 돼서 20%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40만원을 줄여주고 그걸 성급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대표이사 변경 전후 가지입금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설명입니다. 보시면은 기본사항으로 A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고 B 대표이사가 현 대표이사입니다. 그런데 가지입금은 A 대표이사일 때 가지입금이 5억이었습니다. 그리고 B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이 대표이사가 3억을 본인 돈으로 충당하고 갚고 변제하고 현재는 2억만 남아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현재 남아있는 2억 가지입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물어봤죠. 당연히 전 대표이사인 A 대표이사일 때 발생하는 가지입금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A 대표이사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. 다음 두 번째, 가지입금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. 그러니까 A 대표이사에서 5억 원의 가지입금이 있었는데 그 가지입금에 대해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? 대표이사가.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냐. 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했어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.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도 B 대표이사가 본인 사비로 3억을 변제해 줬기 때문에 B 대표이사가 A 대표이사의 빚을 갚아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. 따라서 3억 부분에 대해서
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로 대표이사가 바뀔 때 가지입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다음은 토지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입니다. 삼촌으로부터서 토지를 증여받습니다. 공시지가가 한 4,500만원 정도 됩니다. 시가는 알 수 없습니다. 그럴 경우 증여세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, 그리고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,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가 봅니다.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증여세 가액은 시가가 우선입니다.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액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서, 즉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. 이것은 순차 적용을 해야 됩니다. 따라서 인근에 매매 사례 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야 됩니다. 그러나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인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인 개별 공시지가로 가액을 계산합니다. 그러니까 4,500만원이 이제 증여재산 가액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6천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걸 다 합산해서 1,000만원만 공제를 해줍니다. 그리고 그 세율은 1,000만원을 차감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, 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은 10%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3개월 이내, 즉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면은 산출세액의 7%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. 신고만 하더라도 7%를 공제해 줍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은 증여가액이 4,500만원,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가 1,000만원 해주면은 과세표준이 3,500만원이 됩니다. 3,500만원에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 10%를 적용하면은 350만원이 이제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. 거기서 신고 기한이 낸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7%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. 그러면은 납부할 세액이 대략 3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월간 세금 박사 4호로 세 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